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관 매수 2070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김현겸 주식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화장품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패션, 코스메틱, 이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동사의 2분기 실적은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가장 큰 원인은 여러 사업부 중에 이 단연 코스메틱 부분의 고성장이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인이었고요. 이 코스메틱의 브랜드는 궁중비책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궁중비책,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고요. 최근에 이 면세점 그리고 중국에서의 매출 확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일 9월 이제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죠. 그 중에서 화장품 분야를 살펴보면 화장품 수출이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1%, 전월 대비 11%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의 월이었던 올 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월별 매출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장품 수출이 지난달에 굉장히 잘 됐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 지금 이제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됐죠. 이 연휴 관련된 이슈, 그리고 11월에 있을 광군제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것이 9월달 이 수출 동향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제로투세븐이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에게 선호를 받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1,500원이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라인 1,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9월 30일에 주셨던 초록뱀이 0.6%의 수익률,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0.95%의 수익률, 그리고 9월 23일에 주셨던 GNC 에너지는 손절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JTC는 11% 넘는 수익률, 그리고 9월 18일에 주셨던 MVH 코리아는 5% 이상의 수익률, 파워로직스는 5.46%, 코나이는 1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홍성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9월 25일에 주셨던 현대약품은 3.23%, 그리고 같은 해 주셨던 세노텍은 벌써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수익 20%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또 이 9월 20일에 주셨던 원익 QNC는 4.44%의 수익률, 9월 18일에 주셨던 테라진 이텍스는 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오르비텍은 4% 이상의 수익률, 구형테크는 3.8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종목이기도 하죠. 9월 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한 달 만에 수익률 9% 이상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4위에는 JTC 올라와 있습니다. 11%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코나아이 올라와 있는데요. 13% 가까운 수익률, 2위에는 인터로조 올라와 있습니다. 1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2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홍성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현대약품 올라와 있습니다. 3.2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구형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3.87%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오르비텍 올라와 있는데요. 9월 11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원익QNC 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세노텍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5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20%를 넘어서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백은한 팀장의 TBC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7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2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켄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2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2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하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2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써니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9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0%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죠. 3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는데요. 8월 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3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4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가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이 43%에 가깝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낙철 팀장님이 8월 19일에 인터로저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6%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관련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점차 강해지고 모멘텀도 더욱 긍정적인 모멘텀도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로저 같은 경우, 동사 같은 경우는 콘택트 렌즈 판매,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미용 시장 자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 자체가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주가 상승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매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실적에 대한 안정화 측면하고 일본과 중국에서 해외 매출도 계속 실적 부분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일본향 매출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예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9.2% 증가한 25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은 82.5% 증가한 66억 원으로 아무래도 이 실적 부분이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좀 더 상회된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부분이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판매하는 콘택트 렌즈의 가격과 인상과 또 하나는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3분기가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주로 매수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가 되고 있고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고점이었던 25,500원 부근이 아무래도 고점 부근이었고 저항선이 되게 강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121선 부근을 계속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조금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을 가져왔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21선이 120선을 돌파하면서 아무래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기존의 갭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은 아무래도 실적의 부분에 의해서 강한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저항선 부근이었던 27,41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의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여겨지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인터로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9월 25일에 세노텍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0% 이상 가져가고 있고 목표가 주신 2,605원도 이제 넘어섰습니다.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세노텍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세노텍은 이제 일본의 독점 초소형 세라믹 비드 국산화 소식에 한번 상한가를 월요일 날 기록했습니다. 네, 세라믹 비드 이제 일본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세라믹 비드를 국산화한 현 시점에서 한일 무역 분쟁에서 추가 보복 시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한 번 더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이제 살펴본다면 이미 목표가를 터치하고 현재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이제 단기 상승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비중은 일부 축소해 주시고 다시 이제 단기 목표가 2,605원 다시 설정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빠졌습니다. 1%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금융 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한철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전일 미국장 부분이 되게 조금 약세의 흐름, 급락이 나왔는데 다우존스나 급락, 다우존스, 나스닥, 유로스탁스 지수 또한 급락이 나왔는데 이 이후에는 아무래도 경기 둔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의 원인은 아무래도 제조업 지수 심리 지수가 50 이하로 되면 경기 둔화로 보고 있고 50 이상일 경우는 상승으로 확장에 대한 보고 있는데 50 이하가 두 달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약세되고 있다 보니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을 조금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50 이하로 두 번이 나올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FOMC 금리회의가 10월달 인하 방향성이 원래는 동결로 예상치가 되었으나 이번에 조금 30%에서 60% 이상으로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성한 이 50 이하가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1년 넘게 된 장기화 측면이 아무래도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 두 시장 자체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둘 다 오늘 조금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테마주로는 어저께 전일장으로서 이제 대지 열병 관련주들이 오늘 또 경기도 파주에서 10번째 확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역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체 종목이었던 육계, 대지 종목 아니면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제 북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10월 5일에 이제 북미 협상이 실무 협상이 일어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제 전일 시간의 거래가에서 아무래도 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대북 관련된 경협주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나머지 그리고 또 하나 친환경 섹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갭상승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 매매 위주로 하실 것 같고 시장 자체는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은 아무래도 좀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지열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조금 상승세가 나왔다가 장 막판에는 모두 힘을 잃고 결국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좀 비슷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 대지열병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기존에 이제 발생이 되고 나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에 대한 처음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게 되지만 여러 번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반응 부분이 조금 약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지열병 바이러스 지금 관련된 종목들 위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에서 이제 경기 북부 위주로만 발생이 됐는데 추가 확진이 없다고 하면 점차 시그러들 거고 또한 지금 백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100% 약이 치료약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대감 측면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단기적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시는 방식으로 가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또한 태풍이 또 오기 때문에 또 방역 관련된 종목이 다시 한번 이슈가 받을 수 있거든요. 대지열병 테마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 정도 투자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차익 매물 실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대주주들이 또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 관점보다는 짧게 단기적 관점에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와 손절가를 꼭 정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업종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전에 국내 증시 먼저 살펴보면 기관의 강한 매수의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들의 급반등과 함께 강한 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72포인트에 마감한 모습이며 코스닥 지수는 63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이 모처럼 이제 시장에 이제 주도주로 나섰으며 코스피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875억 원의 규모의 이제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체결 소식,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 제약사 론자를 상대로 한 특허 모유 심판 승소했다는 소식에 5거래 연속 이제 반등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 이제 신라젠이 팩사백 선행요법 인상 일상 결과 발표에 상한가를 기록하였으며, 그리고 저는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HLB 역시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릭스미스도 이제 DFO 임상 3상 계속 추진 소식 속에 11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고 미중 무역 협상 이제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수급이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이제 한동안 계속될 전망으로 예측하고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대형주보다는 소외됐던 중형주에 관심을 두면 되겠고, 왜 중형주냐? 2017년 이제 12월 코스피 고점 이후에 8월 코스피 저점까지 중소형주의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 최근 이제 3년 역사상 최저점에 가까울 만큼 저평가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중형주나 중소형주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업종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일단 어제 코스닥 시장이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주가 크게 올랐는데요. 어제 장전의 증권사에서는 이 바이오주와 관련된 긍정적인 리포트를 여러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도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오주가 조금 계속 가게 될까요? 예,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저께 아무래도 좀 강한 상승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지금 계속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대한 이제 바이오 거품 논란하고 또한 이제 계속된 임상 실패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약세 현상이 계속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인 소식과 아무래도 그 이유는 HLB의 3상 성공이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들의 훈풍을 불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도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임상 통과 포스터가 나왔는데 임상 통과 환자가 1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바이오 종목들이 예전에는 테마 전체적으로 임상 실패가 나왔을 때 전체적인 약세 현상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기존에 많이 이런 약세 현상이 계속 맞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둔감화되고 개별 종목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슈가 받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바이오 종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좀 이제 헬릭스미스까지 임상 발표가 했지만 이제 또 하나 이제 가까운 임상 발표가 있죠. 메지온입니다. 이 메지온에서 임상 발표가 결국은 이 바이오 종목에 대한 수급 중장기적인 흐름이 결국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메지온이 3상을 통과한다면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에 대한 강한 수급과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 메지온이 좀 임상 결과가 지연이 되거나 실패가 될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바이오 종목에 찬물이 끼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 테마 전체 섹터가 움직인 게 아니라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위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실적이 바이오에피스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어서 바이오도 실적이 있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10월 2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상승하긴 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에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용평가사 S&P 측이요, 아시아 태평양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한국의 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8%로 수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죠. 이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한국 수출과 좀 관련이 높은 신규 주문건이 기준선을 하회해서 향후에 우리 시장의 수출 부진 가능성이 지속된 점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악화할 수 있다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요. 이 48,4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시장이 빠지는 만큼 삼성전자 하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84,000원대까지 올라왔던 SK 하이닉스 장이 빠지면서 함께 81,3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원을 뚫나 했더니 이제 1% 넘게 하락하면서 13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계속 이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15만 9,500원에 거래되면서 16만 원 선 깨졌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7위권에 여전히 셀트리온 지켜냅니다. 0.86% 하락세 17만 2천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어제 상승폭에 비교하면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이번 주 30만 원 선까지 깨졌는데 그래도 어제 30만 원 선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도 30만 원 선 지켜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게 하락합니다. 여전히 9위권이고요. 31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이제 10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130만 원 초반대에서 거래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개파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1% 가깝게 빠지면서 2분 만에 1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2054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30선 깨고 626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넘게 하락합니다. 5만 4천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어제 좀 상승폭이 있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ENM은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KMW가 2% 가깝게 하락합니다. 최근 5G 관련 종목들이 계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지속되고 있고 4위권에는 펄어비스, HLB는 오늘 급락합니다. 5% 가깝게 하락하면서 6만 9천원대 이탈되고 6만 5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답답합니다. 일단 메디톡스가 최근 올랐던 만큼 내립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 빠지는 만큼 이 하락폭도 큽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36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휴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빠집니다. 38만 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래도 하락폭 크지는 않습니다. 0.59%의 하락세. 그래도 6만 8천원대 이탈되고 6만 7,7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컨텐츠주에 대한 이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9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3% 가깝게 급락합니다. 16만 8,500원에 거래되면서 17만 원 선 깨졌고 10위권에는 여전히 파라다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1% 가깝게 하락 18,5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웹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들 매수해보면 좋을지 먼저 최낙설 팀장님께 두 가지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웹젠입니다. 동사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 서비스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글로벌 퍼블리싱 IP, 제휴 사업 등 하고 있습니다. 주요 IP는 뮤 등이 있으며 뮤 온라인, R2, 뮤 레전드 등이 주요 동사의 게임이고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분기 영업실적 전분기 대비 대폭 개선 측면입니다. 2019년 3분기 연결 영업실적 매출은 44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 증가, 영업이익은 13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9%로 전분기 대비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인 매출 420억, 영업이익 114억 원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호전 및 전망치 초과 전망은 전적으로 7월 9일에 중국 시장에서 론칭한 정량 선정이 빅히트를 감안한 것입니다. 정량 선정은 중국에서 iOS 매출 순위는 론칭 후 일주일 후에는 10위 내외에서 8월 중순에는 5위, 7위로 상승을 했고 9월 중순에는 3위에서 5위로 더욱더 상승을 했습니다. 론칭 후 2개월이 넘어가는 동안 순위가 역중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8월 중순쯤 8월에서 9월 이후 5위에서 7위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3분기 일평균 매출액은 9억 2천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9월 들어 오히려 순위가 3위에서 5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3분기 일평균 매출 전망치를 14억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0억 원으로 중국 시장 뮤 IP 기반 게임 관련 일회성 매출에 대한 엽기저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대비 49% 급증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량 성전의 비트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량 성전 암흑 대천사에 이어 진홍 지인 탁월 대천사 등 대천사 직업 모바일 등 게임들의 출시 기대감 측면입니다. 정령 선전은 7월 9일에 중국의 시장에 론칭이 되었고 암흑 대천사는 7월 10일에 중국 시장에 론칭이 되었으며 현 시점 웹게임 장르 내에서는 매출 규모가 상위권 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홍지인은 현 시점 론칭 일정은 미정이나 늦어도 올해 내에서 중국 시장에서 론칭할 것이 예상이 되고 뮤 IP 기반 H5의 게임 3개도 준비되어 있으며 이 중 1개의 탁월 대천사는 판호를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37게임즈가 개발한 대천사 지금도 모바일도 최근에 판호를 받았습니다. 8월 6일에 주가는 12,850원으로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추세 전환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16,000원대 지지선을 만들고 있고 상승 중에 있어 61선이 101선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어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500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위지역 스튜디오입니다. 동사는 CG, VFX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영상 기술 제작뿐만 아니라 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 기획과 제작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18년 5월에 국내 최초 월드 디즈니와 함께 공식 협력사로 선정이 되었고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2, 앤트맨과 와스프 등 제품에 창의적이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추천드린 이유는 총 3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국내 OTT 산업의 경쟁이 확산됨에 따라 수혜 측면입니다. 최근 국내 OTT 경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9월 18일 날 웨이브가 출시되었으면서 11월에는 애플 TV와 디즈니 플러스 런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OTT 서비스는 차별화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필수적이며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CG, VR, AR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내 정부도 콘텐츠 산업에 대한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선도형 실감 콘텐츠 육성이라는 미래 선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인 만큼 AR과 VR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전방 산업 확대와 함께 위지어 스튜디오는 제작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탁월한 고객사의 대응 능력, 그리고 비용 절감 등이 이루어진 만큼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 뉴 미디어 부분의 중심의 실적 성장 전망 측면입니다. 하반기에는 뉴 미디어 부분 매출액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32억 원, 2분기에는 14억 원, 3분기에는 53억 원, 그리고 4분기에는 55억 원으로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전시 관련 5G 관련 연상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 미디어 부분에서는 스크린 X도 포함되어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만큼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4분기 영업이익률은 3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린 이유는 2019년 실적은 매출액은 386억 원, 영업이익은 110억 원으로 전망되는 측면입니다. 2019년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3.2% 증가한 38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9.4% 증가한 11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 미디어 매출액이 1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대폭 성장하며 전사의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VFX도 중국 중심으로 해외 수주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한 203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확대와 함께 최근에 고수익성 사업부인 뉴 미디어 성장에 따라 영업이익은 1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A스토리의 레몽레인 지분 취득을 하면서 사업의 시너지도 꽤 하고 있는 만큼 성장 모멘텀이 강해진 만큼 판단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2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2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SAMT입니다. SAMT는 이제 1990년 주식회사 삼테크로 설립이 되어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네, 동사의 연결 대상 종속 회사는 1개이며 동사의 계열 회사는 이제 동사를 포함하여 이제 14개입니다. 동사는 이제 전자부품 유통업이 주 사업 목적인 단일 영업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 사업 목적 외에 기타 수익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겠습니다.
SMT는 메모리를 포함한 각종 반도체, 이제 LCD 패널 등을 판매하고 있는 IT 부품 유통업체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델 등 이제 IT 기업들과 이제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및 디지털 카메라, 텔블리 PC와 같은 IT 제품에 필요한 메모리, 그리고 LCD 패널, 디지털 모듈 제품 등을 판매 중입니다. SMT는 이제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 섹터로 최근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장의 흐름을 아주 잘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한일 무역 분쟁 보복 시 반도체 재료 부품을 판매하는 SMT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를 이제 보게 된다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2% 증가, 영업이익은 아쉽게도 이제 2.3% 감소, 당기 순이익은 6.9%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액은 상승했는데 매출 원가 이제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이제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상인 6월 13일 이제 신고가를 기록 후에 이제 올바른 조정이 나온 모습이며 122평과 62평 모두 돌파한 모습 또한 보여주겠습니다. 최근 이제 22평과 62평의 지지를 잘 받는 모습이며 또한 2평이 이제 정배열 상태로 이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흐름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 하나 더 살펴본다면 이제 외인의 꾸준한 매수세로 주가 상승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2,510원, 손절가는 2,055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소속된 연예인, 아티스트 등과 관련된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요 사업 영리로 하며 TV방송, 영화 등의 출연 및 CF 출연에 대한 용역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 중입니다. 손현죽, 김현중, 주지훈, 김수현, 정예현 등 국내에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타들과 잠재의 가능성이 있는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과 이제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징을 하고 있겠습니다. 지배회사는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 종속 회사는 영화 제작 사업, 한류 콘텐츠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모습입니다. 네, 키스트는 일본 상장 법인 스트림 미디어 코퍼레이션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스트림 미디어 코퍼레이션 이제 방탄소년단과 일본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년 이제 7월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 주식회사 콘텐츠 K를 흡수합병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이제 2020년 상반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이제 보건교사 안은영 방영이 예상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이어 이제 세 번째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사가 될 것입니다. OCN 보이스와 이제 함께 시즌제 드라마가 이제 확대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SKT와 자회사 간의 상호 지분 관계에 있는 SM 드라마 제작사인 키스트 역할론도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제대한 배우 김수현이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2020년부터 매니지먼트 매출도 레벨업이 이제 될 전망이며 2014년, 2015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당시 주연이었던 만큼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해외 엔터 부분에서도 이제 SM 자회사로 재편된 이후 한류 및 K-팝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코드 커팅 심화에도 안정적인 채널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배우 이민호 그리고 지창욱 등의 팬클럽 사업도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SM이 일본 내 사업 확장에 있어 중장기적인 수혜가 앞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이제 매출액은 이제 3년 연속 흑자 기록하였으며 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증가한 모습, 자본 또한 전년 대비 이제 증가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이제 살펴보면 8월 6일 신저가를 기록해 주가가 소폭 회복하며 22평의 지지를 이제 받고 62평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시 이제 단기 상승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지며 현재 매수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간의 수급이 이제 3거래일 연속 들어오는 모습 또한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04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45원 이타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에스모입니다. 일단 3거래 연속 하한가를 지속을 했고 오늘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7% 이상 하락하면서 1,5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낙출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하한가가 3번 연속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한가가 3번, 그러니까 상한가 3번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하한가 3번 나오는 게 조금 시장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내추럴 에토텍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었지만 에스모 같은 경우도 지금 3일 연속 하한가를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에스모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지금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 엮인 관련된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12 물량 자체가 너무 많았고 또 하나는 최대주주 변경 부분에서도 악재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회사를 투자하셨을 때 실적을 체크하셨다면은 조금은 이 회사를 투자했을 때 조금 투자 비중을 낮출 수가 있었는데 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높았고 또 하나 에스모 같은 경우는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조금 문자가 갔었던 회사거든요. 이런 비슷한 회사가 이제 예전에는 샘코가 있었는데 에스모도 시장에서 이런 문자가 갔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에 참여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조금 손실보험도 컸었고 이 에스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3년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존에 보유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도 손실을 보고 축소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관련해 가지고 에스모 머티리얼즈도 있고 또 동양 네트워크스도 있고 지금 에스모 같은 경우는 최근 지수제가 계속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 또 하나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를 진입하시는 거는 조금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바닥을 다지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빠져나올 수도 있게 흐르지만 지금 이런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주입니다. 좋은 사람들인데요. 현재 12%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DMZ 관련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종목들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5일 이제 실무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 간단히 살펴본다면 현재 쌍바닥 패턴 이후에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볼린저 밴드 이제 상단선이 이제 4,250원 라인에서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중은 3,800원에서 나머지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한창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인데 한창은 이제 9월 19일 한번 신고점 한번 찍고 이제 4,680 신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소폭 눌렸다가 다시 오늘 금일 이슈와 함께 이제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와 같이 이제 뭐 좋은 사람들 한창 안한티 물론 다 지금 오늘 좀 어느 정도 일부 물량 청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지 라인 뭐 22평대에서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를 받는 걸 확인하시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탑픽 정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IHQ입니다. IHQ는 국내 투스타들이 포진된 메이저먼트 사업본부인 사이더스 HQ를 비롯해 드라마, 음반, 공연, 영화 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입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로는 정부의 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과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서비스 입막으로 관련 지분 관계로 인해 부각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 참석하면서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한류 멀티 콘텐츠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를 혼합시킬 수 있는 음반, 공연, 영화, 드라마 등 여러 분야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전반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동사가 또 한 번의 한류 열풍으로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디즈니와의 지분 관계가 부각된다는 점입니다. 디즈니는 지난 2017년에 계열사인 A&E 텔레비전 네트워크스 코리아를 통해 IHQ 지분의 약 5%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가 오는 11월 12일에 출시됨에 따라 이 넷플릭스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최근 콘텐츠 왕국으로 불리는 디즈니의 작품들이 실사 영화로 출시돼 큰 호응을 받은 가운데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국내 제작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는 내년 상반기 한국 서비스를 타진하기 위해 국내 드라마 제작사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IHQ와의 지분 관계로 인해 부각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8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2,000원대 이하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 생각됩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지난 9월부터 3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일에 매수세를 보이며 약 130만 누적 순매수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소외된 엔터 섹터가 최근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시 개선되면서 앞서 언급한 투자 포인트가 동사에 부각된다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8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051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58선에서 출발했지만 이마저도 모두가 빠지면서 5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의 하락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기관이 4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현재 외국인도 400억 원 넘게 매도를 합니다. 총 합쳐서 벌써 800억 원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825억 원가량 매수해주지만 역부족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빠지는 만큼 지수 연동 이 관련 종목들 전부 빠집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인데요. 삼성전자는 2% 가깝게 빠집니다. 48,000원대마저 위태해 보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빠지면서 82,2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82,000원대에서 80,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는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13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여전히 5위권입니다. 16만 원대 이탈하면서 15만 9천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 1% 넘게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종목도 일제히 빠지고 있고요. 24만 5천원대 거래됩니다. 이 7위권에는 셀트리온 그리고 8위권에는 LG화학에 올라와 있지만 모두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1% 내외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크게 상승을 했던 만큼 오늘 빠집니다. 1% 넘게 빠집니다. 3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10위권에는 LG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2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626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요. 그래도 좀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629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팔지만 매도폭은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31억 원 거량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200억 원 안팎으로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360억 원 거량 매수해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 받쳐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지만 펄어비스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펄어비스가 3% 가깝게 급등을 합니다. 20만 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CJ이는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합니다. KMW도 1%대 하락세, 그리고
HLB는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합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6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메디톡스도 2%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휴젤도 2%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4%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그래도 68,000원대 이탈하고 67,8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종목들은 거의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테마주들 많이 움직입니다. 이 남북 경협주들 움직이고 있고 금과 관련된 안전자산 관련주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리 연속 상승 흐름 탑니다. 1,2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1,202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외환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사님께서 이 8월 7일에 코스온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41% 넘어서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코스온은 우리가 이제 ODM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 회사가 현재 그 화장품 그 제조 법인의 CGMP급 일단은 공장을 통해서 충분한 그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또 이제 코스온 같은 경우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최대 주주가 유한양행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최대 주주에 따른 어떤 일부 수혜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 상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가가 그동안에 일단은 뭐 화장품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겠지만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반등 최근 들어 한 4년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반등의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급한 것보다는 큰 흐름에서의 어떤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 일정 정도의 반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인데 최근 들어 뭐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 흐름에 어떤 우리가 좀 같이 편승을 하면서 약세 시장에서는 약간 쉬어가고 장세가 반등할 때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온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ST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상태에서 이제 거의 목표가가 도달했다가 재차 이제 2차 상승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의 흐름. 최근 증시에서 보면 증시에서 낙폭과대가 일정 정도 이제 회복을 하고 실적이라든가 재료를 수반한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시장이 다시 재편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이제 ST팜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동공업이나 ST팜이나 그리고 실적이나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고요. 최근에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우리가 많은 종목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그와 다르게 앞으로 2, 3년간 계속해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될 그런 포인트는 올리고 뉴클레오티드에 관련된 그 API를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의 어떤 그 시장성,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현재 세계 3위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일단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추세가 그렇죠. 어떤 항암이나 여러 가지 신약 개발하고 있는 데 추세는 어떤 RNA 치료제와 관련된 많은 그 파이프라인이 전 세계에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빅파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료를 공급하고 초기에 그 생산부터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신약이 개발된다고 하면은 그 위에 꾸준하게 이 회사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봤던 것은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뿐만 아니라 길리어드사의 시정 간염 치료제가 어떤 치료 효과로 인해서 어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완치가 되는 이런 양상이 거꾸로 이제 주가에는 매출액이 둔화되면서 하락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 관련된 것은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1상부터 시작해서 3상 완료돼서 신약이 나올 때까지 같이 참여한 이런 회사는 어떤 하루아침에
바로 이런 어떤 공급사를 바꿀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RNA 치료제와 관련해서 꾸준한 그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회사 그리고 그것을 원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우리가 전체적인 바이오 신약과 관련돼서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이것은 한 단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정도 가격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2차 상승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가 매수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더 5천 원 정도 올려서 25,000원, 소절가는 17,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 시황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글로벌 증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전일 일단 미국 증시는요, PMI 지수 쇼크에 급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공급관리협회 발표에 따르면요, 9월달 미국의 제조업 지수죠, 구매자 관리 지수인 PMI 같은 경우 47.8로 전월보다 상당히 좀 낮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도 6월 이후에 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시장 전망치가 한 50대를 좀 넘어줬었는데 47.8까지 상당히 많이 낮고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시에 쇼크를 좀 안겨줬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장기화되고 있는 무역 전쟁이 제조업 경기 둔화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MI 지수 같은 경우는요, 사실 기업의 구매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 그리고 재고와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되는 경기 동향 지표입니다. PMI 지수 같은 경우는 50을 넘으면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50을 아래로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뜻하는데요. 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PMI 지수가 상당히 낮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시에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추가로 유럽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자,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유로존, 즉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29개국의 제조업 PMI 확정치가 45.7로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과 지금 미국 모두 다 제조업이 상당히 조금 불황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악재가 있었습니다. 자,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금융 투자를 좀 차단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CNBC가 지금 미국 백악관이 최근 중국에 대해서 금융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을 메모를 좀 내부적으로 돌렸다는 보도가 좀 나와줬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또 이런 악재들이 백악관이 사실 무근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다시 반등 흐름을 만들어줬었는데요. 다시 한번 어제 밤에 또 CNBC가 또 이런 백악관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기사를 좀 내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한번 다시 부각시키는 요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요, 대외적으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외 변수의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를 대비한 보수적인 전략이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증시 지금 개장한 이후에 역시나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0.7% 정도 빠져주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대외 변수가 악재성 이슈들이 더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는요,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경기 방어주와 고배당주를 병행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에 이어서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세아지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아지강 같은 경우 개시하기 전에 공시가 좀 나와줬었는데요. 자, 지금 공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아제강 지주요. 자, 세양제강의 지주회사인 세아제강 지주가요.
장내 매수 방식으로 세아제강 지분을 확대했다는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자, 세아제강은 최대 주주인 세아제강 지주가 9월 25일부터 6차례에 걸쳐서 6,797주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6차례에 걸쳐서 장내 매수를 해서 지분을 늘려왔습니다. 자, 그 말은요. 자, 지주회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계속대로 확보했다라는 이유는요. 계열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아제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아제강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연간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 성장폭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거의 5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은 받침이 되지만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이 하반기에 가장 또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장은요, 사실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업종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어제와 동일합니다. 5G 관련된 종목들은요, 변동성이 커지건, 변동성이 작아지건, 그와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실,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RF텍이나 오이솔루션, 그리고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G 관련주는요, 성장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G 관련 산업에서요, 전 세계 선도 국가입니다. 자,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일본 통신업체에 5G 공급 장비를 수출했던 것처럼, 자, 우리나라의 5G 관련된 기업들은요, 상당 기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하반기 실적 전망이 좋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저평가 종목을 위주로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팅하신 분들도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수월한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이슈 섹터를 이제 지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원픽 관심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오늘 설명드릴 한 가지 종목은요, 성광밴드입니다. 자,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성광밴드를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요, 금속관 이음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라든지 조선해양 플랜트, 그리고 발전 플랜트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관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내에 있는 피팅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처도 상당히 빵빵합니다. 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등등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을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피팅 쪽에서는 사실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건강 노하우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4가지 정도의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2018년도 작년이죠. 해외 시장 규모를 좀 보면요, 2조 2천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전망 산업이요. 그런데 한국의 점유율은 13.35%로 지금 평가가 나와 있고요.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 규모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 규모는 한 96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성광밴드의 점유율이요, 59.53,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13.35%인데 성광밴드의 점유율이 한국에서 59.53이다. 즉 거의 7% 정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세계 점유율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뽑아내고 있다는 점이 성광밴드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광밴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핵심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자, 생산 납기 충족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성광밴드입니다. 특히나 이제
수익 의존도가 높기로 좀 유명한 소재 중에 하나가 엘로스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엘로스틸을 조기에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단 납기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3천여 종이 넘는 금형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금형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성광밴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웃소싱을 활용한 효율도 높여놓은 부분이 또 장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산처리가 필요한 특수시설 작업 및 원가 부담이 좀 높은 제품 가공 공정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주 처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웃소싱을 활용한 효율성을 높였다는 부분도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을 또 살펴볼 텐데요. 자, 전방산업 업황 회복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자, 성광밴드가 피팅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전방산업을 보면 두 가지 산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업종이고요. 두 번째는 건설업종입니다. 자, 조선업종 같은 경우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선박수주 세계 1위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LNG선 수주 재개라든지 전지적인 업황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방산업인 조선업종이 다시 한번 업황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문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수주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전방산업인 건설업종도 최근에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이제 대우건설이요. 나이지리아에서 5조 원 규모의 LNG 플랜트를 수주하는 것과 같은 좋은 호재성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건설사들을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해외 수주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부터 조금씩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방산업인 건설업종이 업황이 살아나면서 역시나 전방산업이 살아나면 성광밴드도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요.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금 예전 얘기긴 하지만 8월 달에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주식을 매집해서 5%대까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수급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매수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수급 주체 중 하나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에 따른 매수세에 따른 주가 성장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점을 보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성광밴드 작년과 재작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좀 아쉬웠죠.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2분기는 1분기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실적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도 크게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작년에는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은 거의 기명 사실화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주가가 적자였던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실적에 수렴하는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훨씬 더 좋은데도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거기다가 적자였던 작년 대비해서 주가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평가 매력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력과 영업력, 그리고 생산 능력도 보유하고 있고요. 실적까지 작년 대비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성광밴드, 여러분들 하반기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금요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